안녕하세요. 대원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죠. UAE에서 원전에 대한 MOU 체결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탈원전이 진행이 되면서 원전 관련된 섹터들이 힘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원전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AI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볼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해서 원전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수요를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도 다가오고 있죠. 6월 달에 이 프랑스와 2파전인 상황에서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SMR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근 원전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2024년 2월 달과 3월 달의 피크였습니다. 당시에 RSI 수치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투자가 과열되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 이후에 주가의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을 현재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투자 심리를 보더라도 이제는 이 과매도 구간에 거의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원전주와는 조금 다르게 원전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와도 주가는 부양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죠. 다른 원전주들은 오르는데 왜 한국전력은 그대로인가?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천연가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부터 전기료 인상까지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UAE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총 한 300억 달러 중에서 60억 달러를 국내에 투자하겠다. 또 굉장히 많은 규모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에너지 관련된 좀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제3국 원전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협력을 맺었다.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전력과 이 에미리트 원자력공사는 이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서 신흥시장을 연구하고 또 사업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원전 관련된 모멘텀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이 전환점의 트리거만 작용이 되면 이러한 부분이 후속적으로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와주면서 한국전력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전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미국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따냈다. 이 규모 자체가 한 50조 규모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이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된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SMR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한국전력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부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기업이죠. 미국 업체인데 이 기업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에 따라서 이 국내 이 원전주의 이 동향도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다. 자, 이런 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해외 원전 수주죠. 사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3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와줬냐면 이 총선이 4월이니까 4월 전에 민감한 사항은 다루지 말자. 그래서 4월 이후로 미루자. 뭐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인 상황이 되면서 정기본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주면서 이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부분도
이 통과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분이 자꾸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우려를 했는데, 이 최근 들어서 체코 원전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 관련된 해외 원전 수주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 원전 10기에 대한 수출을 노리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향해 체코나 가나 등 글로벌적으로 현재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UAE죠. 아랍에미리트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과연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체코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가나 신규 원전 사업도 있습니다. 미국의 SMR부터 해서 거의 지금 5파전이 된 상태인데, 이 가나 정부는 이제 또 12월 달에 이 최종 사업자를 선택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원전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추후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황 자체가 업황이라기보다는 한국전력에 대한 시장에 관심사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천연가스에 또 달려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전의 비용의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두바이와 이 천연가스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 바로 이 도매가 S&P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바이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질 때 한국전력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들어서 한전보다 이 천연가스죠. 이 천연가스 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계절적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니냐 현상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이 지배적이었고, 이 바이든의 LNG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액화 천연가스죠. 이 기준점 자체가 2불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2불 밑에면 이 단가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이 천연가스를 태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근거가 작용이 되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해주고 있다 때문에 한국전력 주가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원전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주가는 좀 반비례하는 모습을 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뭐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가스비가 좀 싸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옛날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LNG 값, 국제 에너지 값이 굉장히 폭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외국과 비교해서 이 가격 자체를 그렇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한전도 이 전기료 인상 저조에 따라서 203조가량 이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이 존재를 했었다. 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전기료나 가스비 모두 2배에서 4배가량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전기료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객관적으로 뭐 주관적인 이런 의견을 배제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옛날 뭐 문재인 정부 때 이 당시에 뭐 러우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전기료가 국제 에너지 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전기료를 올리지 않은, 그렇게 외국과 비교했을 때 강하게 올리지 않은 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폭은 커지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주가의 부양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된 섹터에 분명히 속해 있지만 원전에 대한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료 인상이나 누적된 이 부채
교체에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는 이렇게 부양된 모습을 받지 못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봉의 흐름상으로 살펴볼 때 현재 이 5일선 아래 11선 구간에 60일선 구간에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5일선 구간 그리고 11선 21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듯이 12월 달에 가나 원전 수주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한국이 긍정적인 수주 결과를 뽑아낸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전력도 원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천연가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비용 자체가 하락하니까 한국전력 주가도 이 상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